양재고 실전 모의고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직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A에서 대륙은 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자, A는 지금 대륙 지각이고 이 대륙 지각은 주로 하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번 B는 유동성이 있는 액체 상태이다. 멘틀이고 B는 이 멘틀은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입니다. 3번 C의 구성 성분은 주로 규산염질 암석이다. 3번은 이제 외핵은 철과 니켈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산염질 암석 아닙니다. 4번 C는 B보다 밀도가 크다. 내핵은 D가 아니라 C. 외핵은 멘틀보다 밀도가 크죠. 5번 D는 내핵은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비멘틀입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해수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층에서 가장 얕은 층이죠. A층에서 바람에 의한 혼합 작용이 일어난다. 그렇죠. 가장 이 해수면과 가깝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혼합 작용이 일어납니다. 니은 B층은 A와 C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B는 수온약층이라고 할 수 있고 수온약층은 매우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이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디귿 C는 이제 심해층이라고 할 수 있겠고 C는 위도나 계절에 상관없이 수온 변화가 거의 없죠. 가장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디귿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고도에 따른 기온 감소율은 C보다 A에서 크다. 자, C와 A를 비교해 봤을 때 고도에 따른 기온 감소율 C는 이런 감소율을 그 다음에 A는 이런 감소율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A가 대륙권, B가 성층권, C가 중간권인데 고도에 따른 기온 감소율은 지금 대륙권이 중간권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이고 니은 B는 매우 안정한 대기층이다. 그렇죠. 성층권은 매우 안정하고 디귿 자외선이 대기에 의해 흡수되는 곳은 C이다. 지금 B의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이 오존층에 의해 자외선이 흡수되지 C가 아니라 B입니다. 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4번 지구 자기권의 일부를 나타낸 그림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지표로부터 약 1000km 높이까지 분포한다. 자, 지구의 자기권은 외권에 위치하는데 외권은 1000km 이상 높이까지 있기 때문에 1000km 높이까지 분포하는 게 아니죠. 1000km 높이 벗어나야 됩니다. 이은 멘틀의 대류에 의해 지구 자기장이 생성된다. 아니죠. 지구 내부의 외핵의 대류에 의해 지구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디귿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으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답은 2번 디귿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의 권역과 각 권역의 상호작용을 표는 기억, 니은, 디귿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직권, 기권, 수권 중 하나이다. 자, 니은과 디귿을 보면 니은은 석회 동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석회 동굴을 형성하는 것은 수권과 직권의 작용이고 디귿 바람에 의한 풍화 작용은 기권과 직권에 의한 작용입니다. 그럼 니은과 디귿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C가 직권이 되겠고 니은이 B랑 C니까 B가 수권, A가 기권 되겠습니다. 기억 오로라는 A와 외권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현상이다. A가 지금 기권이니까 기권과 외권에 의한 상호작용 맞죠?
니은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은 기역의 예시에 해당한다.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은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이므로 기역이 아니죠. 디귿 같은 권역의 상호작용을 예로 들면 B와 B의 상호작용으로는 해류, C와 C의 상호작용으로는 판의 운동이 있다. 수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은 해류가 아니죠. 해류는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준 것이므로 아니죠. 답은 1번 기역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화산활동으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한 것이다. 1986년 카메룬의 이오스 호수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발생하였고 마그마에서 빠져나온 가스가 호수 바닥에 모여있다가 한꺼번에 올라와 이 가스가 격렬하게 대기 중으로 방출하였다. 이때 이산화탄소가 지표면을 따라 아래로 이동하여 주민과 가축들에게 피해를 줬다. 유네스코는 이 호수에 파이프를 설치하여 호수 바닥에 모이는 가스를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역, 직권에서 빠져나온 이산화탄소는 수권, 기권, 생물권으로 이동하였다. 그렇죠. 직권에서 아래 땅속에서 빠져나온 이산화탄소가 수권, 호수에 이제 있다가 다시 대기로 갔다가 생물권인 주민 플러스 가축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니은 이산화탄소가 지표면을 따라 아래로 이동한 이유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이죠. 밀도가 큰 것은 밀도가 작은 것에 비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지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진 공기를 호흡하면 인간과 가축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죠. 세포급에 꼭 필요한 산소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답은 5번 기억문 디귿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표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A, B, C가 있고 가장 큰 에너지인 B가 태양 에너지겠고 그 다음 높은 것이 지구 내부 에너지이고 따라서 지구의 내부 에너지가 멘틀에서 대류를 일으키고 있고 C는 조력 에너지입니다. 이 C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기권과 수권에서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킨다 아니고 기권에서 구름을 만들고 날씨가 아니고 직권에서 아니고 생물권에서 아니고 수권에서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고 해수면의 높이를 주기적으로 변화시켜 갯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을 나는 북반구에서의 대기와 해수에 의한 연평균 에너지 소송량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대기와 해수에 의한 에너지 소송량은 중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중위도 지역이 여기니까 중위도 지역으로 많아지고 있네요. 다음 기억 맞고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작아지겠죠. 디귿 위도 20도 지역의 연평균 에너지 소송량을 비교할 때 위도 20도 지역 여기와 여기가 있네요. 대기에 의한 소송량보다 해수에 의한 소송량이 크다. 지금 대기 플러스 해수이고 대기와 해수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해수가 더 크네요. 따라서 답은 4번 기억 티귿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평균적인 물의 순환 과정과 그 양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보면 기억 A의 값은 346이다. 물의 순환은 평형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온 만큼 나가야 합니다. 자, B부터 보면은 이제 B는 93에서 59를 뺀 값이므로 34가 되겠고 A는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므로 27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278이다. D는 B의 값은 대기를 통해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수증기 순 이동량과 같은 34이다. 그렇죠. 증발을 뺀 양이기 때문에 수증기 순 이동량과 같은 34입니다. D는
물의 순환을 통해 고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저위도에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아니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합니다. 답은 1번 이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가는 물의 순환 과정을 나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은 B에 해당한다. 지금 증발, 증산이고 기역은 B가 아니라 수권이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A에 해당합니다. 니은 중발. 이 중발에 주된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얻겠죠. 디귿 물의 순환 과정을 통해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그 지구 환경의 각 권에 분포하는 탄소량과 순환을 통해 1년 동안 이동한 탄소량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기억 A 과정은 주로 광합성에 의해 일어난다. 지금 광합성은 이 탄소의 순환 그래프에서 대기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얘가 맞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고, 니은 B 과정, 해양에서 대기로 가는 이 B 과정은 수온이 높을 때 활발하게 일어난다. 해양에서 대기로 증발이 일어나는데 수온이 높을 때 당연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디귿 탄소의 부포는 수권에서 가장 높다. 수권은 별로 없고 지권이 훨씬 많네요. 답은 4번 기억니은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식물이 호흡할 때 A 과정이 일어난다. 아니죠. 호흡할 때 B 과정이 일어납니다. 니은 B 과정에서 탄소는 이산화탄소, 메테인의 형태로 이동한다. B 과정에서 탄소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형태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이산화탄소는 호흡의 결과물, 노폐물로 이동할 것이고 메테인 형태로도 이동하겠죠. 디귿 A, B, C, D 중에서 지구온난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C 과정이다. 직권에서 그쵸 기권으로 가는 과정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화석 연료의 연소와 이에 해당합니다. 리을 D 과정 생물권이 이 직권으로 가는 과정이 일어나도 지구 시스템 전체 탄소량은 변하지 않는다. 네, 당연한 소리죠. 물질은 항상 이 안에서 돌고 돕니다. 답은 5번 니을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암석권과 연약권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A가 상부 멘틀 중에서 연약권을 나타낸 것이고 B가 암석권이겠죠. 옳은 것만을 고르면 기억 A 연약권은 지구 내부 중 상부 멘틀에 해당하죠. 니은 지구 내부 중 상부 멘틀에 아니죠. A는 지구 내부 중 상부 멘탈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죠. 니은 B의 밀도 암석권의 밀도는 해양 쪽이 대륙 쪽보다 크다.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크기 때문에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B에서의 대류로 판이 움직인다. 암석권의 대류가 아니라 연약권의 대류로 판이 움직인다. 답은 3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전 세계에 분포하는 화산과 지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 항상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아니죠.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점으로 되어 있고 점으로 되어 있는 곳 중에서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엔 지진대와 화산대는 주로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다. 주로라기보다 여기가 굉장히 많죠. 대륙 바깥쪽에 주로 위치합니다. 디귿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합니다. 다음 3번 디귿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의 경계 지역에서 1990년 이후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두 판의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다. 아니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한다. 니은 필리핀 판은 태평양판 아래로 섭입된다. 아니죠. 두 판 중에서 지금 태평양판이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섭입합니다. 디귿 진원의 깊이는 두 판의 경계에서 필리핀판 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X가 가장 깊은데 지금 필리핀판 쪽으로 갈수록 깊어지고 있네요. 답은 2번 디귿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지역에 분포하는 판의 경계와 판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가와 나 모두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다. 지금 가와 나를 보면은 멘틀 대류가 하강하고 있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이은 가나 모두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아니죠. 가에서는 지금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이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지 않겠죠. 나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할 것입니다. 디귿 가와 나 모두에서 습곡 산맥이 형성된다. 모두 판이 모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습곡 산맥 형성됩니다. 답은 4번 기억 디귿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동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발생한다. 그렇죠. 2번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다. 맞고 3번 이동하는 판의 경계로 직권의 변화가 활발히 나타난다. 맞고 4번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항상 화산 활동이 발생한다. 아니었죠. 아까 위에 자료에서도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번 태평양을 중심으로 대륙의 경계 부근에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존재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해양 지각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시간에 따른 해양 퇴적물 퇴적 속도는 가와 나에서 모두 동일하며 AA 다시 실제 거리는 1000km이고 BB 다시의 길이는 AA 다시의 약 3배이다. 그럼 뭐 3000km 정도 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의 AA 다시에서 해령은 A 다시보다 A에 가까이 위치한다. 지금 A로 갈수록 지금 여기가 20 이렇게 작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령은 A 다시보다 A에 더 가까이 위치합니다. 해약 지각 연령이 낮기 때문이죠. 니은 판이 이동하는 속력은 AA 다시보다 BB 다시에서 약 6배 더 빨랐다. 지금 AA 다시가 형성된 시간이 BB 다시보다 형성된 시간보다 2배 더 많죠. 2배 더 많고 실제 거리는 3배 작기 때문에 2 곱하기 3 하면 6배 되겠습니다. 거리는 3배라고 했으니까 디귿 해양 지각 위에 쌓인 해양 퇴적물의 양은 A 다시 지점이 B 다시 지점보다 많을 것이다. 그렇죠. 발산형 경계에 가까울수록 쌓인 퇴적물의 양이 적을 것입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판의 경계와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A에서는 주로 호성 열도가 발달한다. 지금 A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그러므로 기억 맞는 보기가 되겠고 니은 B는 판의 이동 방향의 수직으로 형성된다. B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보존형 경계죠. 따라서 틀렸고 평행하게 형성되겠죠. 니은 C에서 뒤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적어진다. C가 지금 해령인데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겠죠. 리을 D는 수렴형 경계고 이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분포하죠. 리은 E에서는 신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E에서는 신발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 기억 리을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판 경계에 대한 흐름도이다. A부터 D 중 습곡 산맥이 형성될 수 있는 경계를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판 경계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가, 아니면 증발 지진이 일어나는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습곡 산맥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은 섭이평 경계와 충도령 경계이겠죠. 다 해보면 지금 C와 D가 섭이평과 충도령이므로 답은 4번 C, D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계 주요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 대표적인 지역 A부터 H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발달하는 판의 경계는 네 곳이다. 자, 멘틀 대류 하강부에는 수렴형 경계가 발달하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를 찾아보면 F, 그다음에 B, 그다음에 E, 마지막으로 G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 네 곳 맞네요. 니은 새로운 판이 형성되는 판의 경계는 세 곳,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 판의 경계는 네 곳이다. 새로운 판이 형성되는 판의 경계는 발산형 경계고, 찾아보면 A, D와 H 말고 없고,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 판의 경계는 보존형 경계로 C 한 곳밖에 없죠. 따라서 얘는 틀렸습니다. 디귿 B와 G 부근, B와 G 부근에 발달하는 호상 열도와 이 부근에 발달하는 습곡 산맥에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렇죠.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와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나왔습니다. 공통점을 찾으면, 열곡대와 단층 모두 판의 경계겠죠. 답은 기억 맞고, 니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이다. 아니죠. 이 열곡대는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상승부가 맞지만 얘는 보존형 경계이기 때문에 상승부가 아닙니다. 둘 다 지진만이 발생하죠. 답은 3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문 카드를 사용하여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을 분류하는 과정이다. 질문 카드는 가나다 중 2개만 사용하여 A, B, C는 각각 제시된 세 지형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A, B, C는 각각 제시된 세 지형 중 하나입니다. 자, 질문 카드 1에 대해서 얘가 2가지가 나와야 되고 아니오가 1가지 나와야 되므로 여기 3개 중에서 판이 수렴하는 경계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돼야 하고, 질문 카드 2가 일본 해구와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갈라야 되는, 질문 2가 화산 활동이 되겠죠. 화산 활동이 활발한가 해서 B가 히말라야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일본 해구가 화산 활동이 활발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 A는 산안드레아스 단층이다. 맞고, B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이다. 대륙판과 대륙판의 경계이고, 디귿 질문 카드 2에 사용될 카드는 다가 아니라 가였습니다. 답은 1번 기억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자, 1986년부터 2004년까지 전 세계 대기 중 미세 입자 에어로졸의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고, 글은 이 기간 중에 일어난 어느 대규모의 화산 폭발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 화산은 격렬하게 분출하여 많은 화산재를 성층권까지 뿜어내었고, 이 화산의 분출로 인해 지구 전체 지표면의 평균 기온은 온난화 추세와는 반대로 하강하였다. 이 화산재가 지구 대기를 막았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억 대규모의 화산 폭발은 1994년에 일어났다. 1994년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일단 화산 폭발을 한 당시 미세 입자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쯤 발생했겠죠. 틀렸습니다. 니은 지표면의 평균 기온 하락은 직권과 기권이 상호작용한 결과가 맞겠죠.
D가 지표면에서 평균 일사량은 1990년이 1992년보다 많았을 것이다. 평균 일사량. 일사량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표면에까지 일사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1992년에는 지금 화산재가 많기 때문에 일사량이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3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지진 해일이 발생하는 모습을 나는 마그마와 화산 분출물을 다는 화산가스의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의 지진 해일은 해안으로 접근할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파도겠죠. 파도가 높아져 해안 지역을 덮친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니은 가의 지진 해일은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맞고, 디귿 나의 화산 세설물 중 입자 크기가 두 번째로 작은 것은 3층권까지 올라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을 떨어뜨린다. 입자 크기가 두 번째로 작은 것은 화산재이고, 아까 우리 전 지문에서 봤듯이 화산재가 3층권까지 올라가서 햇빛을 가려 기온을 낮춥니다. 리을 다의 A는 산성비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이다. 얘는 수증기겠죠. 가장 많은 것은. 답은 3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반응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가져온 변화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면, 자, CO2와 물이 만나서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였습니다. 식물의 광합성 작용입니다. 1번 인류 문명이 발달하였다. 이건 너무 지나친 비약이고, 산업혁명 아니고, 대기 오존층 맞죠? 비료 생산 아니고, 산소 그렇죠. O2가 나왔기 때문에 산소 호흡을 할 수 있는 생물이 출현하였습니다. 3번, 5번 답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리판을 이용한 실험이다. 자,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 겉불꽃 속에 넣고 가열했더니 검게 변했다. 그러면 구리가 이제 산소를 만나서 검게 변한 게 된 것이고, 나는 다시 검게 변한 것이 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CuO가 CU가 된 것이고, 얘는 CU가 CuO가 된 것이겠죠. 기억. 가에서 구리는 전자를 잃는다. 구리는 산화되기 때문에 전자를 잃습니다. 니은 나에서 검은색 물질은 전자를 얻어 산화된다. 전자를 얻는 것은 환원이겠죠. 틀렸습니다. 디귿. 가에서 생성된 검은 물질은 CuO이다. 그렇죠. 답은 3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산화구리와 CuO와 숯가루, 탄소가루죠. 숯가루를 혼합하여 가열하는 실험이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 결과 붉은색의 구리가루가 생겼다. 다시 구리가 산소로부터 환원되었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으니까 CO2가 생성되었겠네요. 자, 개수를 맞춰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 산화구리는 환원되었다.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고 환원되었죠. 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였고, 지금 숯가루의 질량은 점차 감소한다. 숯가루가 이산화탄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체 상태가 되므로 점차 감소하겠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붉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고르면, 지금 마그네슘이 Mg2+로 산화되었습니다. 기억.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는다. 그렇죠. 니은 수소이온은 H+는 H2로 환원되었습니다. 디귿. 마그네슘 조각의 질량은 감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가서 이온이 되었기 때문에. 리을 염화 이온의 개수는 그대로입니다. 답은 1번 기억 니은입니다. 30번 보겠습니다. 자, 마그네슘 리본으로 실시한 실험이다. 자, 마그네슘 리본에 불을 붙였다. 그 다음에 이 CO2로 만든 통 속에 넣고 드라이 아이스로 만든 뚜껑으로 덮었더니 불이 계속 탔다. 그래서 EMG와 CO2가 만나서 MgO가 되었겠죠. Mg가 2+고 O가 2-니까 1대1로 결합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마그네슘이 반응했으므로 두 개가 생겼고,
O 2개, C 하나, 반응 계수 맞췄습니다. 불이 꺼진 후 뚜껑을 열었더니 검은색 가루가 생성되었다. 이는 탄소가 되겠죠. 기억, 가나 반응 모두 산화하는 반응이다. 그렇죠. 예, 가나 반응 모두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되었다. 자, 마그네슘 리본에 Mg에 불을 붙였으므로 MgO가 생성되겠죠. 지금 나에서 CO2가 환원된다. CO2가 산소를 잃고 탄소가 되었으므로 환원되었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3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판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연은 산화된다. 지금 아연이 멀쩡히 있다가 아연 이온이 되었으므로 산화되었습니다. 니은 구리 이온이 환원되어서 구리가 되었습니다. 디귿 푸른색 CO2 플러스 때문에 푸른색이었는데 CO2 플러스가 CO로 환원되면서 푸른색은 점점 옅어질 것입니다. 다음 3번 기억 니은입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선을 넣었다. 옳은 것은 1번 구리는 환원된다. 아니죠. 구리는 산화될 것이고 2번 점점 푸른색으로 변하겠죠.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산화되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고 3번 질산 이온의 수 그대로 4번 구리에서 은 이온으로 산소가 이동하지 않고 5번 은 이온은 산화되어 은으로 환원되어 은으로 속출될 것입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현상과 일상생활에서의 화학반응과 관련된 게임이다. 산소가 반응물로 사용되는 반응을 변고판에서 찾아 뒷금을 친다. 산소가 반응물로 사용되는 것은 호흡과 연소가 되겠죠. 광합성은 생성물로 나오겠고 얘도 아니죠. 그러므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금속 A, B, C의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다. B과 1에 A2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을 2에 B, B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을 각각 넣는다. 가 B커에 각각 금속 C를 넣고 모두 반응시킨다. 1, 2에서 각각 금속 A와 B가 속출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C가 A보다 반응성이 크고 C가 B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과 2 존재하는 양이온은 C2 플러스이고 양이온수가 변화 없으므로 A2 플러스 C2 플러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겠죠. 그 다음에 2에서는 반응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C가 C2 플러스로 되면서 B, B 플러스가 나올 때 B가 예를 들어 8개 있었다면 얘가 4개만으로 전하량이 만족한다는 것이므로 B의 전하량이 더 작을 것입니다. 따라서 B는 2보다 작게 됩니다. 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잘못 봤죠? 반응 전보다 증가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C가 이 B보다 더 많아야 되므로 16, 8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러면 B가 2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맞았고 나의 2에서 C는 전자를 얻는다. 전자를 얻는다면 C에서 C-가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전자를 잃게 되겠습니다. 디귿 금속의 반응성을 비교하면 B가 C보다 작다고 왔습니다. 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3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금속 A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금속 B를 넣어 반응시켰을 때 반응한 B 원자수에 따른 수용액의 전체 금속 이온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전체 금속 이온수가 8N에서 4N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 시점에 B 원자수가 2N개이고 A 이온도 2N개겠죠. 전체 금속 이온이 4N개니까. 따라서 이때 A 이온이 2N개입니다. 즉 A 이온이 8개에서 2N 됐으므로 A 이온 6N개와 금속 B 원자 2N개가 반응한 것이므로
B 이온의 전하량이 A 이온의 전하량보다 3배 클 것입니다. 기억 A 이온은 산화된다. 아니죠. A 이온이 A가 되었으므로 환원되었습니다. 니은 B 이온의 전하는 A 이온의 전하의 3배라고 했습니다. 디귿 가에서 A의 이온수와 B의 이온수는 같다. 2N과 2N계로 같죠. 답은 2번 디귿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X를 YSO4 수용액과 ZSO4 수용액에 각각 넣고 반응시킨 후 금속 X 표면에 석출된 금속을 묽은 용산에 넣었을 때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자, 금속 X를 넣었을 때 X 표면에 석출된 것을 넣었다고 했으니까 지금 X가 Y보다 반응성이 크고 여기서도 석출된 금속이 있으니까 X가 Z보다 큽니다. 자, 근데 이 석출된 금속 Y를 H 플러스에 넣었을 때 변화가 없으므로 H가 Y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체가 발생했다는 것은 H 플러스가 H2가 됐다는 것, H 플러스가 환원됐다는 것이고 석출된 금속 Z가 이온이 됐다는 것이므로 Z가 H보다 반응이 큽니다. 따라서 Z 이렇게 되겠네요. 기억 H 플러스는 Y2 플러스보다 환원되기 쉬운 게 아니라 산화되기 쉽습니다. 이은 나에서 HCl은 산화제이다. H 플러스가 H2 환원되었으므로 산화제 맞습니다. 디귿 나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동안 용액의 음이온분의 양이온은 감소한다. 나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동안 용액의 음이온수. 자, 음이온수는 교경권 이온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이고 양이온수가 Z2 플러스이므로 줄어들겠죠. 따라서 답은 4번 디귿입니다. 37번 보겠습니다. ASO4 수용액에 고체 금속 B 조각을 넣어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의 수용액에 대한 자료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SO4 수용액입니다. 그러면 SO4가 2-이므로 A가 2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M은 2가 되겠고 양이온의 모형이 얘와 얘가 전하량의 총 전하량이 동일해야 됩니다. 따라서 N은 1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그래서 틀림 보기가 되겠고 니은 이 반응에서 AN 플러스가 A가 되었기 때문에 전자를 얻었습니다. 디귿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수용액 속 SO4-의 수는 그대로입니다.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가나다라는 철의 부식과 철 산화물의 재련 과정, 구리의 산화와 구리 산화물의 재련 과정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A의 화학식은 Fe2O3다. 여기에서 3O2를 만났겠죠. 그러므로 O2가 아니라 이 FE가 2분의 3 O2를 만났으므로 Fe2O3가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기억이 맞고 그래서 B가 CO가 되겠죠. 어쨌든 산소를 바뀌어냈으니까 얘는 산소를 얻어야 됩니다. 디귿 가나다라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과정이다. 가 사용했고 나 사용했고 다 산소 있고 라도 산소 있습니다. 산화구리가 산소를 뱉어냈기 때문입니다. 다음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